홍보팀장 왕나연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개막작을 비롯해 올해 영화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박복랑 감독님이 연출하신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를 최초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식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회 영화제 특징을 소개하고 각 프로그램 부문별 소개, 그리고 DMZ 닥스 인더스트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박복랑 감독님이 연출하신 트레일러 상영 및 인사말 후 질의응답, 포토타임 진행 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자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중앙에 장혜랑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오른쪽으로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왼쪽으로 강진석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착석해 주시죠. 네, 먼저 장혜랑 집행위원장께서 제17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집행위원장 장혜랑입니다. 지금 여전히 오늘도 폭염인데 폭염을 뚫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딱 23일 남았습니다. 바깥도 뜨겁지만 저희 일산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62명 정도가 지금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영화제를 다시 맡고 나니까 뭐 1년 동안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제 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영화제를 8일, 7일로 줄였는데 원래 복귀시키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폭염 같은 지구재앙과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폭력, 혐오 이 문제들이 여전히 뭐 답답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홈페이지를 작성하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걸음 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영화제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각오로 영화제를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화제에 대한 특징을 짧은 키워드를 통해서 짧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키워드는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입니다. 원래 영화제 슬로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픔과 눈물의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멀고 먼 길이지만 가야 할, 다시 만나야 될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냈고요. 이 슬로건 아래 저희들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걸맞게 50개국 143편의 영화를 엄선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또 특별한 특별전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브래딕 와이즈맨 전작전이라든가 신선한 크리틱스 초이스라든가 또 3회째를 맞이한 비극장전 이런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슬로건에 맞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도 이 슬로건과 맞춰져 있습니다. 세 개의 직선이 있고요. 사실과 기록과 현실의 재구성이라는 부분을 상징을 합니다. 때로는 엉겨 있고 분절되어 있지만 하나로 만납니다. 우리가 공존하고 함께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 꿈을 꾸는 슬로건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영화제는 슬로건은 영화제 방향성은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입니다. 두 번째 슬로건 키워드입니다. 도민의 삶 속으로입니다. 이 슬로건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도민의 삶 속으로 하고 세 번째 제작자와 동행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추구했던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두 주인공은 시민이고 또 제작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영화제는 그 시민인 관객과 또 제작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고 마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동행을 하기 위해서 상영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상영관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 페이지 그냥 두시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메인 상영관이 고향의 기텍스 메가박스였는데요. 원래는
파주 운정지구의 CGV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7개간, CGV에서 4개간을 상영을 해서 상영을 옮겼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상영관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지금 하는 비극장 상영제를 연다든지 캠프 브립스부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이 애니메이션 전작전을 연다든지 이런 특별 상영관을 넓히면서 그 경기 전역으로 상영관을 확장해 나가는, 그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고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고향 인구가 110만입니다. 파주가 50만이고요. 김포가 50만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200만을 기반으로 하는, 200만 시민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상영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영관 확장을 통해서 제작 지금 저기 제작자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예. 상영관입니다. 그래서 메가키텍스하고 주차장을 올렸고요. 거점 도시를 이제 만들어서 도민석이 3층 더 나가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제 꿈은 사실은 이제 저기 개봉관이 있는 지역을 일대로 해서 영화의 제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과 제작자와 또 커뮤니티와 아티스트들이 어우러지는 축제장을 만들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뭐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 영화제 축제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 한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키워드는 제작자와 동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제작자 동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작 체계를 다 바꾸었습니다. 다음 표를 넘겨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 제작, 그 다음에 해외 공동 제작까지 영화 제작 지원 체계를 완벽히 정비를 했습니다. 후반 제작이라든가 중간에 있는 단편, 신진제들 단편 부분은 원래 신설했습니다. 이 외에 그 다음에 물적 지원이라든가 해외 영화제 참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작자들이 지원을 받고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동시에 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그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과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 제작자가 동행하는 그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해외로의 무대 진출하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초청을 많이 좀 더 인더스트리 부분을 우리 강지석 프로그램과 같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을 만들 수 있어서 포럼이라든지 또 혹은 새로 신설한 인더스트리 토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제작자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현안 문제, 정책 문제, 제작 미학 문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키워드는 주요 프로젝트 브랜드화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 부분들이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영화제의 대표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우리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영화제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DMZ 포럼이라든지 비극장 프로그램, 크리틱스 초이스, 특별전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장대원 소석이 여러분께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다큐 콘서트를 말씀드리면 상영과 공연과 토크가 어우러진 합동 프로그램이고요. DMZ 다큐로드는 DMZ 현장을 걸으면서 보면서 체험하는 DMZ 그러니까 경계선상에서 세상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독스쿨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지난 5년 동안 25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다큐멘터리를 통한 현장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공동체 상영은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서점이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수없는 곳에서 많은 공동체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지원해주는 그런 상영체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벌써 36개 단체가 지원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브랜드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MZ 다큐멘터리 국제영화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시민과 협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더 전문화하고 특화하고 집중화해서 대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키워드는요. 올해 우리 영화제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와 혁신을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가 다음 넘겨주시면요. GTX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진각에서 지금 개막식을 하는데 그전에는 통일열차로 운행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역에서 GTX 타시면 운정역까지 2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오후 3시부터 계속 20분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할 텐데 25분이면 임진각에 도착을 합니다. 50km면 이제 임진각에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희 개봉 메인 상영관이 있는 고향 GTX 역까지는 서울역에서 22분밖에 걸리지 1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시면 바로 저희 개봉 상영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 GTX를 도래해서 훨씬 더 가까워진 영화제를 시민각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개막식도 너무 멀어서 저희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부터는 개막식도 영화제 상영도 바람 쐴 겸해서 꼭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미술감독제입니다. 저희 영화제 17년 만에 미술감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공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아트적인 부분들을 통합 디자인하고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영관에 있는 공간 현장이라든지 야외 오개물이라든지 혹은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통합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아가서는 굿즈 제작까지 아트적 요소를 통합을 했고요. 우리 영화제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부분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감독을 통한 아트 예술적인 감각들도 우리 영화제 현장에 많이 녹여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이 제가 5가지로 우리 영화제의 특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는 DMZ 영화제는 경기의 선상에서 전 지구적 문제를 응시하고 통찰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영화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한 부분을 세상에 알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읽고 자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큐멘터리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정말 자부심 있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화제의 메시지와 저희 영화제 현장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좋은 세상 만드는 데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GTX-A 노선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영화제를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가 개막작과 폐막작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개막작의 제목부터 아주 강렬한데요. 장 프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 장병원입니다. 개막작, 폐막작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러시아 체코 공동 제작으로 만들어진 푸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작품이고요. 올해 2월에 열린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이제 교사로 일하는 주인공입니다. 공동 감독으로 되어 있는 저 파벨 탈랑킨이라는 인물인데요. 공동 감독이자 영화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와중에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전선동 교육, 프로파간다 교육과 군사화에 직면해서 이 교사가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어떻게 바깥 세계에 알리게 되는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 파벨 탈랑키는 그 자신이 촬영한 이분이 이제 수업을 촬영하는 교사인데 자기 촬영한 영상을 외부 세계에 보냈고요. 여기 공동감독으로 된 데이비드 보렌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 감독에게 보냈고 그 소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예상할 수 있을 것처럼 이 파벨 감독은 그 푸틴 정권의 어떤 포갑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치적인 망명자가 돼서 이제 지금 체코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영화제 기간에 이 데리 포렌스타인 감독과 이 파벨 감독께서 이제 저희 개막식에 맞춰서 방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분은 망명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 지금까지 여행을 하신 적이 없는데 저희 영화제 기간에 맞춰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푸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분쟁의 상황뿐만 아니라 인권과 또 폭력, 폭압에 맞서서 어떻게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올해의 슬로건과도 잘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판단되어서 이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폐막작은 익숙한 그 다큐멘터리 거장 감독이 라울 펜이 연출한 OL 2+2는 5라는 작품인데요. 올해 칸 영화제 그 프리미어 섹션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영화고, 이 라울 펜 감독은 그 이전에 청년 마르크스 국내 개봉한 작품인데요. 그리고 사진 작가 어네스트 홀이라고 하는 작품들로 이제 한국에도 좀 알려진 그런 다큐멘터리계에서는 꽤 널리 알려져 있는 거장 감독이시고, 이 작품은 그 디스토피아 소설 작가인 조지 오웰의 1984를 기초로 해서 1984에 등장하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실제로 이 빅브라더의 어떤 폭압과 어떤 억압에 맞서서 그 직면에서 어떻게 자기 양심을, 내 목소리를 회피하게 되었는가를 다룬 그 이야기를 현대의 상황에 옮겨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분쟁이나 제노사이드나 이런 상황에 빗대서 1984 동물농장에 있는 어떤 경구들이 등장하고요. 그것이 실제 현실 세계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빅브라더의 억압이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유려하게 담아낸 그런 개성적인 에세이 필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우리의 상황과도 견져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폐막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막작, 폐막작 작품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Hi everybody, I'm David Bornstein, the director of Mr. Nobody Against Putin. I wanted to make this message to say how excited and honored I am to be bringing this film to South Korea as part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e're all especially excited to be the opening film of the festival. It's such an honor. The film that we're bringing, we started it several years ago, right at the onset of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I co-directed it together with Pavel Talankin, who at that time was actually a school teacher in a small town in a small school in Russia. Using his everyday footage that he secretly filmed in his school, we capture how this war is transforming Russian schools and its society. We capture the loss of freedom of speech, the degrad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how the full-scale militarization of Russian society is warping everything about Russia and the fabric of daily life. We're so excited to be bringing it, and we're so excited to be bringing Pavel's story to you. We hope that it helps you, and like it has us, reflect on what it means to be an idealistic person in a society that's changing all around you and what we do in this situation. Thank you so much, and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ll very soon. Hello, my name is Pavel Talankin. I am the co-director of the documentary Mr. Nobody Against Putin. I am very happy that my film is part of your festival. The story is very personal for me. It shows what is happening in Russian schools and how propaganda works. It is also about choice and what happens when someone says no. I know that for many people in Korea, this topic feels familiar. Your neighbor in the north used the same tools: fear, lies, and total control.
I made this film because I believe in truth, and I would like to thanks once again everyone who made this film is possible and all of you who came to see it, because I think this topic is very important.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listening. I hope one day we can all meet in peace. Thank you so much. Привет, это я. Я работаю педагогом-организатором в Карабашско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е номер 1, а также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школьным видеоблогом. Передадим большой привет в камеру. Этот кабинет – клуб демократии. Или просто создава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быть детьм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я еще понятия не имею, сколько неприятностей я создам себе в будущем.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ороче, должны либо прочитать стихи, либо, сделать презентацию, либо фотку. Влад, не здесь! Мы настолько ебанулись. Мне же поручили это все снимать. Я для них, получается, пропагандист. Я люблю свою работу, но не хочу становиться пешкой режима. Ты носу хотел? Ну что вам, Евгения Владимировна, будет говорить, она лучше. Школьные учителя. Первым шагом наш 네, 영상 잘 봤습니다. 폐막작의 경우 아쉽게도 스틸로 대체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화제 기간 중에 직접 상영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병원 프로그래머가 경쟁 부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장프로님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그 경쟁부문 세 섹션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크게 3개 주요 경쟁부문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총 10개의 상을 시상하게 되는 세계를 갖추고 있는데, 국제경쟁, 프론티어, 한국경쟁 이렇게 3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세 섹션을 뭐 관통하는 흐름이라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딱히 뽑아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국제경쟁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소개해 주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의식과 생각을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0편의 작품이 상영되고요. 전쟁과 폭력, 차별, 트라우마 이런 등등의 어떤 소재를 다룬 다양한 10개의 작품들이 이 경합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론티어 섹션은 이런 어떤 주제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다큐멘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어디로 새로운 미학적인 모험 또는 영화적인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편의 작품들이고요.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가 다큐멘터리적인 재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문법을 가지고 이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언어나 문법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8편의 작품이 영화제 기간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쟁은 장편과 단편을 나눠서요. 장편 10편, 단편 11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총 21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쟁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경향이라기보다는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기성 감독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대적인 어떤 다양성이나 분포가 아주 고르게, 그리고 얼마나 한국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어떤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발언하고 어떤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단편 작품 총 21편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한 개 부문씩 수상작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영화제 기간 내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 경쟁 부분에 대한 주요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Quiero ser veterinario y quiero hacer una guardería. আচ্ছা না তো মা তোকে হোস্টেলে যেতে বলেছে Jag har försökt med att dricka vitamin henne. 성별을 넘어 다정의 아름다운 Its southern edge begins near the present. Johnny got me. Second. 와서 오지를 먹고 또 오질 않아. 몸을 몇 조각으로 자르건 제가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설이라는 거는 길에서 먹으면 네, 경쟁 부문 수상작은 9월 17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서 강진석 프로그래머가 비경쟁 부문을,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가 비극장 상영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프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경쟁 부문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경쟁 부문은 뭐랄까요, 동시대 다큐멘터리의 실천과 미학의 어떤 지형도를 그리고자 목표로 삼아서 구성이 됩니다.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베리떼, 다큐픽션, 에세이, 그리고 익스펜디드 4개 섹션이고요. 모두 한국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최신 다큐멘터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리떼를 소개드리면, 베리떼 자체의 뜻이 진실인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그 긴 역사에서 이제 발전시켜온 어떤 전통적인 접근과 어떤 그 본연의 문제의식에 충실한 작품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지금 세계사의 어떤 난국들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위기, 전쟁, 분쟁, 그런 작품들을, 그런 위기들을 조명하는 작품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에롤 모리스 감독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든지 그런 것, 모스크바의 문제, 러시아의 어떤 문제들, 언론인들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음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 장애의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어떤 접근들을, 소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큐픽션은 다큐멘터리가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띈다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서 픽션과 논픽션의 어떤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하이브리드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접근들을 조명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서사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올해 다큐픽션 섹션에서는 예를 들어서 참여적 영화 만들기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다양한 접근법들을 통해서 이런 다큐멘터리에서의 서사의 가능성을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존에 알던 다큐멘터리와는 좀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섹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세이 섹션을 소개드리면요. 에세이 섹션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고 성찰적인 어떤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동시대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경향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향들을 띠는 작품들을 모은 섹션입니다. 그래서 소재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술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억압부터 뭐 어떤 영화사의 어떤 장면들 그리고 난민의 문제 같은 시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리고 대안적인 스토리텔링을 좀 부과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어떤 경향과도 맞닿아 있어서 이따가 소개드릴 크리틱스 초이스라는 한국 다큐멘터리 그 사이드 브랜치 섹션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펜디드 섹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펜디드 섹션은 다큐멘터리 장르 혹은 또 나아가서는 영화 매체의 어떤 경계와 가능성을 좀 확장하는 경향들을 조명하는 섹션입니다. 올해는 특히 좀 관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생태의 문제 등을 좀 조명하는 다양한 접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펜디드 섹션은 저희 비극장 상영 프로그램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섹션입니다. 비극장 상영 프로그램은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세 번째 에디션을 맡게 된 비극장 상영 프로그램 극장 바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들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 방식을 보여주고 또 영화제 어떤 프로그래밍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올해의 주제는 자연의 얼굴이라고 해서 자연 현상, 자연적인 대상, 사물들, 이를테면 동물, 식물, 광물 이런 비인간 주인공들이 주로 활약하는 인간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물론 단편들이 많고요. 극장 상영도 물론 같이 병행되지만 극장 바깥에서 뭐 미술관이나 일반 공간, 다른 공간에서 이제 전시관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스크리닝되고 또 설치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메인 상영관이 있는 그 레이킨스몰에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그 고양시에 있는 그 예술문화 창작 공간 새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레지던시 미술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인데 거기서 9편의 작품을 스크리닝 설치 형태로 상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채널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DMZ닥스 플러스의 일환으로 김포에 있는 생태공원, 올해 주제하고도 좀 잘 맞아서 애기봉에 있는 생태공원에서 또 5편의 작품을 골라서 그쪽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설치 형식으로 이렇게 총 2개의 채널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경쟁 섹션과 비극장 프로그램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Мы настолько There's really nothing to. Are you fucking kidding me? These things are bad. それが僕の一日の始まりで。 Austria, Canada. Geographically, the funk is the DNA for hip hop. Voilà. Even with your eyes closed, you're going to. And with those body. Коли вони потрапляють на полум'я, відбувається наступне.
네, 비극장 상영 프로그램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 프로그램인 크리틱스 초이스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기획전이 프레더릭 와이즈만 전작 순회 해고전을 비롯한 기획전 그리고 온라인 기획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원 프로그래머님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두어 개 섹션은 올해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저희 통상적인 영화제 프로그래밍의 어떤 관행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기획된 섹션들입니다. 먼저 크리틱스 초이스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영화제가 그 프리미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상영하는 영화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서 또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크리틱스 초이스는 그렇지 않고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화제라든가 극장 개봉이라든가 OTT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된 바가 있는 한국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가장 기억해야 할 만한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선정위원이 비평가 그룹을 포함해서 저희가 포함되고 해서 선정을 했고요. 장편영화 7편, 단편영화 4편 이렇게 총 11편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면서 이것이 일종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비평적인 기록, 담론의 어떤 새로운 생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결합해서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와 이야기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영화제 기간에 함께 기획해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제 베스트 영화를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화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11편을 선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획전 프로그램 2개의 기획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떤 전통과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2개의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이미 소개된 바가 있기도 하지만 1967년부터 지금까지 약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큐멘터리 작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왔던 다큐멘터리 영화사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인 프레드릭 와이즈만 감독의 45편의 작품을 전작을 소개하는 그런 회고전을 내년 7월까지 영화제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시네마테크 예술영화관들과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극장, 아트하우스 극장, 또 시네마테크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45편의 작품 중에 영화제 기간에는 20편의 그 감독의 주요한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또 영화제 기간에는 이분이 96세로 연로하시기 때문에 방문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게스트들, 예를 들면 그 소다 카즈히로 일본 감독이시죠. 다큐멘터리 감독이신 소다 카즈히로 감독님이 오셔서 본인과 이 와이즈만 영화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영감에 대해서 자신의 관찰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자리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기획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때 많이 보시고 또 그 이후에 내년 7월까지 한번 한 작가의 전작을 보는 것이 그 작가의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또 깊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전통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의 회고전을 지금 소개드렸는데요. 이어서 저희가 또 다른 준비한 특별전은 또 가장 좀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 지금 어떤 흐름을 진단하는 그 기획전입니다. 인간 AI, 그들의 영화, 그리고 그들의 미래라는 제목의 AI 기술과 다큐멘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특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단정적인 답을 찾거나 섣부르게 뭐 이것들을 진단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AI를 어떤 창작의 도구로 삼거나 혹은 나아가서 그 협업자로 삼아서 지금 만들어지는 작품들을 좀 배열을 해서 그 창작자들이나 한국의 창작자들이나 관객들이 AI와 함께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각자 방식으로 가늠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한 섹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작품들의 면면이 좀 다양합니다. 총 3편의 장편과 한 8편 정도의 그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좀 미니 기획전인데 그 장편 중에서는 뭐 알렉산더 클로게처럼 방금 소개드린 프레드릭 와이즈만의 필적하는 어떤 영화사의 거장부터 좀 라샤드 뉴섬이라는 지금 동시대 현대 예술계에서 시각예술계에서 가장 좀 촉망받는 그 아티스트 그리고 좀 신진 창작자들까지 다양한 면면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저희 영화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다큐보다를 통해서 온라인 특별전을 짧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특별전을 상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식 선정작 중에 선별을 해서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좀 소개를 하는데요. 그것과 함께 올해는 이것은 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또 온라인 전용 기획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상이 아니다는 최근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뿐만 아니라 가상세계 혹은 게임 세계를 좀 다큐멘터리 창작의 무대로 삼아서 만드는 작품들이 해마다 저희 영화제에도 당도하고 있고 세계 영화제에서 좀 꼭 해마다 한두 편씩은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니마라는 그 장르인데요. 그래서 머신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시네마를 합친 어떤 혼종어입니다. 그래서 이 30년 정도 된 이 역사에 에서 중요한 그 작품들을 좀 통사적으로 좀 훑으면서 어떤 문제의식과 접근법들이 발전해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섹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크리틱스 초이스부터 방금 소개드린 온라인 특별전까지 요 하이라이트 영상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치졸하게 짝이 없고 부모와 미혼모의 아이들 정할 필요가 있다. 닭한테는 목욕을 할 권리가 필요해. Was a boy without parents. The critical time, give us the chance, and we will. Don't fit together and she's worried and fretting. Dean? Yeah. Okay? Dans ta biographie, on écrira que tu transportais l'eau à la place de ton port. That you are not merely an observer, Mr. Drill that's associated with liberation. All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Petri stand and get tacos and Chase, and I use they, them pronouns. Ethereal, other dimension.
they are, not the labels that the world. 네, 크리틱스 초이스는 영화제 기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평가의 시선상을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수여합니다. 어떤 작품이 첫 번째 수상작이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서 프로그래머가 산업 프로그램인 DMZ 닥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강프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강진서입니다. 뭐가 많네요. 지금 46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장현아 위원장님께서 제작자와의 동행을 소개하시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프로그램 소개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7회 영화제 기간인 9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총 5일 동안 저희 DMZ 덕스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 저희 좀 약간 변화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크게는 첫 번째로는 제작 지원과 쇼케이스의 좀 다양화와 두 번째로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좀 외부 협업과 협력 강화 그리고 개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제작 지원에서는 예전과 같이 피치 프로그램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피치에서 한국과 아시아 총 15편 그리고 신설된 단편 다큐멘터리 청년 제작자들의 단편 다큐멘터리 10편이 새로 신설돼서 총 25편이 지금 제작 중인 프로젝트가 선보입니다. 이것과 함께 피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다큐멘터리 제작 방식 특유의 그 다양성과 어떤 가능성을 좀 맞춰서 그것들을 조명하기 위한 쇼케이스 프로그램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 현장의 POV는 저희 그 펀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장의 어떤 사회적 어떤 갈등이라든지 사회적 참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활동가들의 어떤 작업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피치보다는 좀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든지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부대 행사들이 같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올해 첫 선을 보이는데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저희 영화제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 자금을 조성을 해서 양국의 국제 공동 제작을 좀 지원하는 그 펀드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좀 쇼케이스로 선보이고 이제 국제 공동 제작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타진하는 부대 행사들을 함께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런 작품들을 소개하고 상금이나 펀드를 지원하는 것 말고도 어떤 다큐멘터리계의 의제를 발굴하고 또 담론을 좀 확산하기 위한 어떤 저희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인더스트리 토크에서는 총 4가지 꼭지를 저희 인더스트리 기간 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브랜드와 임팩트 다큐멘터리의 만남처럼 이제 기존의 토스뱅크라든지 이런 기존의 기업직, 영리 기업체들이 다큐멘터리 어떤 임팩트 사회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를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섹션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다큐멘터리계에서 활동한다는 것 그리고 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평등과 위험과 그런 것들을 좀 진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까를 진단하는 그 토크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국제 공동 제작의 케이스 스터디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배급 방식, 기존의 어떤 기성의 영화 배급 방식이 아니라 임팩트 플래닝과 결합된 대안적 배급 방식을 조명하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 토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DMZ 덕스 포럼이라고 해서 제가 다큐멘터리의 어떤 담론적 기능을 확산하고 조명하기 위한 좀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저희 영화제의 슬로건이라든지 그리고 정책과 이런 다큐멘터리계의 한국 다큐멘터리계의 의제와 좀 더 긴밀하게 접속을 하는 방식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먼저 외부 학술기관들과 또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학술 포럼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정책의 설계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하는 정책 세움이라는 섹션 카테고리에서 영국의 독소사이어티라는 공적 다큐멘터리 기구를 사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슬로건이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인문사회학자들, 저명한 인문사회학자들과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는 어떤 것인가, 이게 좀 더 어떻게 좀 더 넓게 좀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타진하는 메인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질문이라고 해서 감독의 커뮤니케이션 권한 계약에 대하여, 그러니까 김일란 감독, 그 에디와 앨리스로 올해 저희 영화제를 찾는 김일란 감독이 주가 돼서 감독의 다큐멘터리 창작에서 감독은 어떤 역할인가를 질문하는 그런 포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런 것들과 함께 올해 제일 가장 힘을 준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포석을 두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DMZ 독서 인더스트리 마켓으로 이름을, 기존의 비즈매치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 및 해외 총 60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작년까지는 저희 영화제의 공식 선정작들만 이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 자원을 한국 다큐멘터리의 좀 공적인 자원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문호를 열어서 EIDF라든지 라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의 다큐멘터리 지원기관과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한 작품들도 저희 공식 선정작이 아니더라도 와서 이 한국과 해외에서 온 업계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진짜 잠재적인 계약이라든지 해외 진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마련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50편 이상의 제작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마켓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소개는 이상이고요. 올해 저희 영화제 피치 프로그램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는 그 프로젝트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이미 제작 지원이 나간 펀드 프로그램들의 그 하이라이트 영상들도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왜 자꾸 너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잖아, 저 사람들이.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다. 병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었고,如果冇移民嘅話，我點樣識到我班咁好嘅 friend 呢？ 연암 청색이잖아요. 이런 색인데는 좀 연하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Hi. Are you a guest here or are you a guest? I'm a guest. 폐철병 진단을 받은 지 1년 가까이 되어간다. 다시 이렇게? 다리를 쓰라고 하체.
아무도 자리 없는데요. 그냥 내 어머님만 쳐다보지요 뭐. 네,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영화제의 공식 트레일러를 함께 보실 텐데요. 올해 트레일러는 지난해 제16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한국 경쟁 부문에서 1980 사복으로 대상을 수상하신 박봉남 감독님이 연출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후에 감독님을 무대로 모실 텐데 그 전에 트레일러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War broke out in eastern Ukraine. 아니 어제 허를 찔린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Devastating climate change. Tsunami warnings. 한반도 결반이 아파이주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한 무장 대형군이 네,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여운이 많이 남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장혜랑 집행위원장님과 박봉남 감독님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말과 트레일러 연출 의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보셨던 제작하셨던 박봉남 감독님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어떻게 해서 우리 박 감독께서 맡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트레일러를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트레일러가 다큐멘터리 영화제끼리 식사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한국 감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작년에 한국 대상을 장편대상을 받았습니다. 박봉남 감독이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게 됐고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초인데 강렬한 부분들이 눈보라, 빗바람 이런 속에서도 겨울 눈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네. 그래서 그걸 강조가 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잠깐 적어봤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구인들은 고단합니다. 생존하는 것도 힘들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차별에 저항하는 것도 힘들고 기후위기와 지구의 재앙을 응시하는 것,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의 편에 서는 것,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시무룩해질 때 저는 카메라를 메고 겨울산, 겨울나무를 찾아갑니다. 겨울나무는 긴 겨울 동안 새싹을 품고 찬바람에 맞서며 봄을 준비하고 찬란한 시절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찰나에 살아라. 손을 잡고 연대하라. 그것이 창백하고 푸른 점, 지구에서 살아가는 당신들의 미래다. 이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네. 예, 기부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듣는데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이 기획 의도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대로 읽어주셔서 명확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 장면들이 전부 다 직접 촬영하신 장면들로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장면들에 대한 설명을 혹시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을까요? 제가 2014년부터 세월호 영상 기록을 몇 년 하고 엄청 많은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 관계로부터 비롯된 상처. 그래서 그 뒤로 거의 일을 못하고 한 3년 정도를 산에 다닌 것 같아요. 겨울산에 특히.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에 그것들을 담았고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겨울에 산에 가면요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 끝에 보면 그 겨울눈 윈터버드라고 부르는데요. 새싹을 품고 있는 잎과 꽃을 품고 있는 싹입니다. 근데 그 겨울눈이 나무마다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올라오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 나무의 겨울눈을 관찰하고 카메라에 담고 난 후로는 겨울산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희망의 어떤 실마리들을 좀 더 알게 되면서 더 봄을 기대하게 된 것.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력 현장에 나왔던 장소는 어딘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까요? DMZ와 가장 가까운 설악산입니다. 네. 예,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드릴 때 이제 저희들이 원래 우리 슬로건이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감독이 가지고 계신 다큐멘터리에 대한 시대적 사명이라든지 롤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아까 그 뒤에 의도를 설명해서 전달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을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세상에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손을 잡고 연대하라. 그러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럴 때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모든 이들도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영화제가 더욱더 빛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트레일러는 영화제 기간 동안 모든 상영작의 상영에 앞서 상영됩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포토타임 때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프로그래머님 다시 자리로 모시고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내외방송의 이봉현 기자입니다. 네, 내외방송 이봉현 기자입니다. 올해 이게 크리틱 스토리스가 신설이 되는 게 여러 가지 또 관심이 가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뭐 이제 1년 동안 우리 다큐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이기도 한데, 이거도 이제 그 평론가분들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선정 기준이랄까 이게 있던지 궁금하고 또 이게 보니까 그런 하나는 그 상을 주시더라고요. 이 상의 의미가 뭐 그좀 괜찮아, 그좀 좋아서 좀 상인지 아니면 어떤 그걸 담은 상인지 상의 의미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크리틱 스토리스는 상영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이벤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하는데 어느 쪽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좀 시간이 짧아서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선정 과정은 이 프로그램은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전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비평과 담론이 굉장히 적고 또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주요한 어떤 경향들을 거기서 한번 뽑아보고, 그리고 그 경향 안에서 작품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선정위원회라는 걸 꾸렸고요. 선정위원회 5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비평가들, 현장 비평가들을 같이 모시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선정 작업을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서포트하고 같이 의견을 보태는 정도로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은 해서 11편의 작품이 선정됐고,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11편의 작품들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베스트 목록을 뽑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다큐멘터리의 어떤 한국 다큐멘터리의 흐름과 경향 중에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또 의미 있다고, 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일단 골랐고요. 근데 그 모든 작품이 하나의 경향으로만 모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경향은 있고, 그것이 아까 우리 강프로님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에세이적인 기술법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 접근하는 어떤 에세이스트적인 태도,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의 방법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고민을 했던 작품들을 장단편 영화들을 꼽게 됐고요. 그래서 11편의 작품들이 모였고, 물론 모든 작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작품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들을 말씀 주셨던 대로 영화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제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카탈로그 책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같이 논의하는 어떤 그 논의의 장을 영화제 기간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라운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작가들과 하는 토크, 11편의 작품에 한 번씩 다 토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GV가 아니고요. 한 편의 영화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토크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고, 그러니까 총 11개가 있겠죠.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있고, 또 부대적으로 에세이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주제 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머들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그 비평가들, 현장 비평가들이 하신 것이다. 저희들은 의견을 보태고 백업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수상에 대해서 어떤 작품, 이미 작품은 선정됐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에세이적인 경향, 에세이 시대, 이게 주제인데요. 그 에세이 시대를 표방하는, 또 좀 대변하는 어떤 작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끝에 5명의 선정위원이 한 편의 작품을 꼭 뽑았고요. 선정했고, 그것이 영화제 기간에 시상식에서 이제 발표되고 또 시상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주제에 맞춰서 되는 건가? 아니면 좀 약간 불분명하거든요. 주제에 맞춰서. 선정자 네. 말씀하신 분? 네, 주제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네. 에세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올해 주제인데요. 그 에세이 시대를 가장 본격적으로 잘 드러내는 작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그러니까 크리스 초이스가 한 해의 다큐멘터리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원래의 기록이 될 거고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하나의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영화제 홍보팀이나 프로그래머님께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무대 정리를 하고 포토타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공식이 끝났기 때문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임기가 3년이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기자분들이 개막식에도 꼭 모시고 싶고 영화제도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전화를 주시면 저랑 소주 기울이면서 다큐멘터리와 시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꼭 집행위원장님과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손이 조금만 더 감독님 크게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네. 잠깐만, 네, 서 계신 뒤에 계신 분들이 아직 촬영을 못 하셔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